안녕하십니까, 핑크캣입니다. 오늘은 팁앤팁스 5번째 시간으로 등분선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분선의 대표적인 4등분선과 피보나치 조정대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분선의 의미를 살펴보자 그러면요, 지금 전체 차트 중에서 여기가 가장 저점이고 여기가 가장 고점입니다.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쭉 하나로 연결하면 추세가 되고, 이 추세 전체 폭의 절반, 또 반의 반, 또 반의 반, 이런 식으로 등분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죠. 일단 차트의 4등분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툴 분석에 보면 이런 분석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가장 높은 고점, 여기서부터 찍어서 쭉 가장 낮은 저점까지 이렇게 해서 끌고 오면 전체적으로 4등분을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이와 같이 등분선이 반선, 반반선, 반반선 위아래로 4등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4등분으로 나뉘어진 선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추세가 한번 일어나는 것을 보고 4등분선을 그렸는데요. 이 4등분 안에서 첫 번째 만나는 이 선은 주가가 이렇게 잔파동을 일으키면서 다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다는 것은 아직은 상승으로 가겠다는 의미를 갖는 잔파동 구간입니다. 이 잔파동 구간을 지나서 밑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 여기는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값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상승 동력을 잃어버리고 지금부터는 이 상승분에 대한 하락 조정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죠. 즉 여기 중심선까지는 하락 조정을 하는 값입니다. 이 큰 상승분에 대해서 절반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아직은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심선값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이 전체 상승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죠. 중심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금부터는 하락 구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만나게 되는 선은 이 전체 상승분의 동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선이 됩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이전 저점과 만나게 되니까 이 상승을 완전히 소멸시키게 되죠. 각각의 선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기로 흔들어가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이 주가 패턴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점을 갱신하고서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여기도 최고점이어서 반전이 시작됩니다만 이 최고점을 바로 넘어버리죠. 하지만 여기선 최고점을 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잔파동이 일어나는 이 구간이죠. 잔파동이 일어나는 이 구간 안에서 최고점을 넘지 못한다. 최고점을 넘지 못한다. 그럼 이거 약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요. 여기처럼 깨져 내려가는 지점이 있고 여기처럼 크게 내려가는 지점도 보입니다. 이렇게 다시 들어올려도 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죠. 계속 약하구나.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방 답이 나오죠. 이 선 밑으로 여기도 못 넘어가고 여기도 못 넘어가는 선인데 여기 이 선 밑으로 쭉 깊이 내려온다. 그러면 일단 상방에 대한 기대감은 접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큰 파동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매번 고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계속 여기서부터 등분선 그리고 또 그려야 되는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으로 그려볼 수도 있게 만들어 보는데요. 당일의 최고점을 따라 올라가는 최고점 선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당일의 당일 최저점을 따라가는 선을 하나 만든 후에 이렇게 둘 사이의 관계를 등분을 반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자동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의 추적이 가능해지죠. 저점에서부터 추적해서 상승을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승해서 이 등분선들을 계속 상향 돌파 합니다. 이럴 때는 꾸준하게 그냥 상승으로 읽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흔들림이 발생하는데요. 이 흔들림이 발생할 때 여기 흔들림 구간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칸은 흔들림 구간입니다. 흔들림 구간에서 이렇게 여기서 조금 빠지네요. 근데 바로 회복해서 또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구간 맞죠? 예.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간 안에 있을 때는 상승의 힘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상승을 계속 지속하게 되죠. 반면에 여기서 고점이 나오고 여기서 고점을 못 올리고 있어요. 얘도 이 앞에서와 같이 고점을 계속 한 번씩 더 올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고점이 올라가는데 얘는 고점을 못 올립니다. 흔들림이 약해지고 있구나.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 4분의 1폭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4분의 1폭을 빠져나갔는데 다시 회복은 했습니다만 이 고점 앞에 고점 또 못 넘습니다. 또 못 넘고 쭉 빠져내려오죠. 이렇게 자동으로 그려놓는 도표가 편리한 이유는 시간에 따라서 이 4등분선의 간격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아침 시간에는 변동성이 좀 적어서 좀 촘촘하게 그려지지만 오후에는 이러한 큰 파동이 일어난 이후에는 이러한 하락도 다시 상승으로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트를 이동해서 하락이 발생되는 구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락이 발생됐을 때도 역시 잠파동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하락 압력을 계속 받고 있죠. 여기서 살짝 벗어나고 벗어날까, 여기서 벗어날까,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모두 이렇게 하방 압력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구간이 좁은 구간 안에서 이런 작은 파동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나중에 결국 이렇게 커졌어도 이렇게 이 압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런 정도의 것도 다시 하방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날의 움직임인데요. 이와 같이 아침 시장 시작할 때 잔파동이 일어나면서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가 여기 잔파동 구간을 벗어나는 조정값 구간에 내려온 이후부터는 힘을 쓰질 못합니다. 여기서 잠시 올라갔지만 바로 또 내려오네요. 이렇게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1, 2 상방, 이 아래쪽으로는 하방, 약세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중간선 안에서 이렇게 이 중간선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동안에는 추세를 만들지 못합니다. 추세를 만들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와 반대로 이 하방 압력이 생기는 강한 하락 구간에 들어와서부터는 이 잔파동이 이 마지막 이 섹션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하방 압력을 다시 받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도 이 큰 폭에서도 여기 하방 압력이 아직 존재하죠. 하방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쉽게 올라가질 못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이러한 4등분선만 이용해도 주가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관찰하는데 상당히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4등분선이 아닌 피보나치선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선도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쭉 연결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저점까지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저점까지 그려보면 이게 피보나치 등분선인데요. 이 피보나치 등분선은 0.764, 0.618, 0.5, 0.382, 0.236 4분의 1폭하고는 살짝 다르죠.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서 겹칩니다. 여기서 비슷하게 만나고요. 아래쪽에서도 여기서도 비슷하게 만납니다. 이만큼의 오차가 있죠. 대신에 중간에 이 선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이 선이 더 있는 이유는 금방 아시겠죠? 조금 전에 이 폭과 이 폭 사이에서 등락을 하는 경우에 구분하기 위해서 이 선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이것은 4등분선을 이용할 것인지 피보나치선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요. 분석 경향에 따라서 어느 것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4등분선이나 피보나치나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피보나치에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가 잔파동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내려오면 여기가 중심값이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이 중심값을 내려올 때에도 여기서 돌파하고 여기서 돌파하는 모습을 또다시 관찰할 수가 있죠. 이것을 앞에 차트로 다시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의 피보나치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피보나치 간격이고요. 이럴 때는 여기 또 피보나치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파하는 모습 보이죠? 여기도 돌파하고 여기서 반등하고 여기서 돌파하고 여기서 다시 반락해서 여기서 주춤거리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다시 돌파하고 여기서 반등해주고 여기서 반등해주고. 왜 피보나치가 유용한지 여기서 여기까지 요 사이의 움직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보나치 선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 선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간격이 넓어질 때에도 이 피보나치 등분선을 중간에 집어넣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팁앤팁스 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강의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큰 힘이 되니까 구독 버튼 꼭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